낙동강변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고 억새와 핑크뮬리가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는데 가을빛으로 물든 낙동강변의 모습을 스마트폰 출동으로 취재했습니다. 가을에는 산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에는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풍이 물드는 9월에서 11월까지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산행 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은 필수입니다.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50여 명이 일선 병원에서의 실습을 앞두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의무와 세상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약속했습니다. 동의대학교 야구부가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의대 야구부 1기 출신 정보명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한 첫 해 우승을 차지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태풍이 몇 개 지나가고 나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절의 정취를 느낄 새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을을 좀 느껴보셔도 좋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낙동강변의 모습을 안수민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취재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한들거리는 꽃망울. 보는 것만으로도 향기로운 꽃 물결이입니다. 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 밭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시간 내갖고 친구들하고 바람 쐬러 왔어요.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코스모스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너무 좋아요. 파란 도화지에 갈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 낙동 강변을 따라 길고 넓게 이어진 억새밭도 장관입니다. 빛을 받은 억새잎이 반짝이고 은빛 물결이 출렁입니다. 강변 혹은 억새밭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좋지만 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억새밭 사이를 걷다 보면 그야말로 가을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근 대저생태공원에는 서양 억새의 일종으로 10월이면 분홍빛이 절정을 이루는 핑크뮬리 그라스도 한창입니다. 밤낮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당분간 10도 안팎의 기온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하시면서 풍성한 가을의 정취 즐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가을에는 산에도 많이들 가시죠. 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에는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악사고도 요즘 같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을철 산행 시 주의할 점을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119 구조대원들이 바위에 누워있는 등산객을 구조합니다.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 설악산 등산에 나섰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겁니다. 해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이면 이 같은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춘천 사막산입니다. 정상까지 높이는 약 655m,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있는 만큼 등산로 대부분은 이처럼 바위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족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체력이 떨어진 내려올 때가 더욱 위험합니다. 그 등산로가 아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엉뚱하게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족하는 것 같아. 위에도 올라가면 지금 이거 한잔 하더라고요. 한잔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가을 산행 중 탈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너 시간 이상 산행을 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벌의 옷과 비상식량, 휴대폰 예비 배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갈 경우 산짐승을 만나거나 다치게 되면 위치를 찾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하여 산행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행 중에 보게 되시는 등산로 표지판 등을 기억하여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사고 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산행 계획을 미리 알리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의 규모를 떠나서 산행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예비 나이팅게일의 선서식이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임상칠습에 앞서서 촛불의식과 선서를 통해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는 것인데 숭고한 선서식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 속을 밝힌 작은 촛불이 이어져 단상을 가득 채웁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리는 부산여자대학교 강당은 어느 때보다 엄숙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앞에 선 예비 배기의 천사들.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고 세상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생명 존중과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한 학생들은 155명.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일선병원에서 현장 체험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처럼 기대와 설렘이 교차합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데 아직 경험해 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배님들과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앞으로 간호사로서의 한 걸음 을 나아가 보자.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다짐을 지켜본 가족들.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집에서는 걱정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선서식을 와서 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여대 간호학과를 수료한 졸업생은 300여 명이 넘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인재를 육성하는 만큼 특히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촛불 의식과 함께 간호휘장도 수여됐습니다. 학생이 아닌 간호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학생들이 본인이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예비 배기의 천사들은 2년 동안 현장 실습을 거쳐 정식 간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동의대 학교 야구부가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의대 야구부는 10일 서울 고척돔 스카이 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야구 결승전에서 지난 대회 준우승과 올해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한 강릉 영동대를 만나 9대 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우승은 동의대 야구부 1기 출신 정보명 감독이 선수 시절 2000년과 2001년 우승을 차지한 이후 처음이며 감독으로서 부임 첫 해 우승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과 간담회가 11일 부산 아시아드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부울경지역본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제로페이와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노무관리 등의 강의와 함께 100년 가게 등 성공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헌영 연합회장과 최대수 청년상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로 풀어보는 부산 부동산, 오늘은 부산 진구의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첫 주 부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먼저 짚어보죠. 일단 하반기 들어 이 부산 지역 청약 시장엔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로만 보면 이 부동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0월 첫째 주 부산 지역엔 이 세 곳의 청약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화명신도시 3차 비스타 동건이 4.34대 1을 기록했고 이 편한세상 서면 더 센트럴은 6.25대 1, 둘의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8.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청약시장엔 훈풍이 불고 있는 부산 진구,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10월 첫째 주 부산 진구 실거래가 거래량 보시죠.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59건이었던 거래량이 올해 같은 기간 23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량만 두고 본다면 10월 첫째 주 부산 진구의 이 부동산 날씨는 흐림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부산 진구 거래 현황입니다. 이 경남 아파트에서만 3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 30일에 경남 아파트 12층이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층은 4일에 2억 3,900만 원, 8층은 5일에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서면 유림 노르웨이 슈드푼, 지난 30일은 27층 3억 5천만 원, 타워베르빌 32층 역시 30일에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평균은 매매 가격 0.01%, 전세 가격 0.04%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0.04%, 서울이 0.07%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0.03%에서 하락폭은 줄었지만 부산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큽니다. 10월 첫째 주 역시 부산은 0.06% 하락했습니다.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마이너스 3.26%, 올해는 하락폭을 더 키워서 마이너스 3.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세 가격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의 누적 변동률은 부산은 마이너스 3.15%, 올해는 마이너스 3.19%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이 소비 심리 측면에선 여전히 흐림. 햇살을 비추는 지역과 비가 오는 지역이 부산 지역은 앞으로 극명하게 나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동산 날씨 차선영이었습니다. 영화와 연극, 뮤지컬 같은 각종 문화 공연들을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별 없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베리어프리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와 손을 잡고 더욱 대중적으로 성장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레드카펫. 배우와 감독 스타가 아닌 부산 지역 장애인과 다문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장애인 미디어 축제 베리어 프리의 밤 행사입니다. 펑크밴드 노브레인의 폭발적이고 신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무대 한켠에는 춤추는 수어와 미디어 아트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모두가 마음으로 공연의 감동을 함께 느낍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오랜 기억이고 새로운 기억이고 그렇게 가슴에 남을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 복지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한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하나의 공간에서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영화제와 함께하는 배프의 의미는 베리어 프리, 장벽 없는 세상과 베스트 프렌드, 이 절친한 친구의 중의적 의미인데요. 이 베리어 프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둠 속의 영화관은 완벽한 암실인 어둠 속에서 소리와 촉감만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체험관입니다. 저시력 장애인의 시야를 체험하는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창작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장애 작가의 작품을 시민들이 함께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영화관에서도 화면 해설과 자막을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번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점자셀로 이어폰으로 화면 해설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실 수 있는 2006년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장애인 영화제로 시작된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매년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몸집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이 좀 베리어프리 부분, 이런 베리어프리 문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들하고 같이 넓게 호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내년에 베리어프리 장애 미디어 축제는 또 지역과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존으로 선포한 센텀시티 일대를 중심으로 장애와 비장애인, 언어의 장벽을 넘어 공감과 소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루TV 뉴스 김현정입니다. 11일 오후 2시쯤 사상구 학장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옵티마 승용차와 가스통 운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옵티마에 타고 있던 30대 A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기장군은 해운대 교육지원청과 생존 수영의 강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생존 수영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장군은 장기적인 교육장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기장군 정관읍에 462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빈물꿈 교육행복타운 1단계 시설인 아쿠아 드림파크는 부지 조성 공사 중으로 올해 준공 예정이며 12월에는 아쿠아 드림파크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실내 복합수영센터인 아쿠아 드림파크는 국내 최대 레인을 갖춘 규모의 수영장이며 교육청과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해 생존 수영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산 경남 지역은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주말 동안 부산 경남이 대체로 맑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4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태풍 하기비스는 12일 저녁쯤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 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 행사가 오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부산대는 부마 민주항쟁일인 16일 오후 4시 제1사범관 인근에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표석 제막식을 열고 부마 민주항쟁 부산대 증언집 출판 기념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부산과 창원에서 각각 열리던 기념식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정부 공식 단일 행사로 치러집니다. 부산시가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 지역 24개 산업단지 가운데 부산경제진흥원이 관리하는 18개 단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102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과 18일 한국폴리텍대학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민간 부문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모범 아파트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61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전기와 도시가스의 절감 정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모두 3곳을 에너지 절약 모범 아파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다음 달 인증 현판이 설치되며 유공자 표창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